2022 개정 교육과정 미적분 원과목 30번째 시간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지면에서 수직으로 이륙한 어느 헬기의 t초후의 높이를 ft라고 하면 ft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t는 0에서부터 10 사이의 수입니다. t가 1일 때 위치는 위의 식에 t에 1을 대입하면 3임을 알 수 있고 t가 3일 때 위치는 15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이때 시간은 시간의 변화량을 뜻하고 거리는 위치의 변화량을 뜻합니다. t가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t가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 시간의 변화량은 2이고 위치의 변화량은 12입니다. 따라서 t가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 속도는 6입니다. 이러한 속도는 t가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 헬기의 평균 속도를 의미합니다. 시각이 t일 때의 위치는 ft이고 시각이 t 플러스 h일 때 위치는 f의 t 플러스 h입니다.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h까지 변할 때의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시간의 변화량은 h이고 위치의 변화량은 f의 t 플러스 h에서 ft를 뺀 값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h까지 변할 때 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이것이 시각이 t에서부터 t 플러스 h까지 변할 때 헬기의 평균 속도입니다. h를 0으로 보내는 경우는 시각 t일 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극한값이 2t 플러스 2인데 이것은 시각 t에서의 헬기의 순간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순간 속도를 보통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하고 X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집니다.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H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은 시간의 변화량이고 거리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변화량은 H고 위치의 변화량은 F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입니다. 이 값은 주어진 함수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 평균 변화율이 점 P의 평균 속도가 됩니다. 한편 h를 0으로 보내는 경우, 즉 시간 간격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시간이 t라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기술하는 식입니다. 이 식은 함수 f의 t에서의 미분계수이고 이 값이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입니다. 즉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 기호는 f't로 쓰기도 하지만 dx dt, dft dt로 쓸 수 있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미분한 것이 점 P의 순간속도 또는 속도입니다.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 간격을 짧게 하면 t라는 순간에서 속도의 변화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 P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입니다. 정리하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입니다. 또 시각 t에서의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상에 점 P가 있습니다. 속도의 변화량이 양수인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이므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속도가 음수인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 음수이므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는 다음과 같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 t에서의 가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t = 1에서 속도는 속도식의 t에 1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또 t = 1에서 가속도는 가속도식의 t에 1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점 P의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세로축은 속도이고 가로축은 t입니다. VT 그래프, 즉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t가 4일 때 속도는 0입니다. 즉 이 순간에 물체는 정지해 있습니다. t가 4보다 큰 경우에 속도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t가 4보다 큰 경우에는 물체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t가 0에서부터 4 사이에서는 속도가 양수입니다. 즉 물체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시각이 0에서부터 4 사이에서는 물체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시각이 2인 때를 지나가면 속도가 점점 느려짐을 알 수 있고 시각이 4가 되면 속도가 0이 돼서 물체는 정지합니다. 그리고 시각이 4보다 커지면 물체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체의 속도는 음의 방향으로 빨라지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점 P의 속도는 다음과 같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점 P의 가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t = 3일 때의 속도는 속도식의 t에 3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고 t = 3일 때의 가속도는 가속도식의 t에 3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t가 0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물체의 속도가 음수이므로 물체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t = 2일 때는 속도가 0이므로 물체는 정지해 있습니다. 또 t가 2보다 큰 경우에 속도는 양수이므로 물체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t = 0일 때, 즉 처음에 물체의 속도는 -8입니다. 즉 음의 방향으로 -8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음의 방향으로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t = 2인 경우에 물체는 멈추고 2보다 커지면 물체는 방향을 바꿔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지상 15m 높이에서 1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x라고 하면 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시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물체는 t가 1일 때 최고점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t가 3일 때는 지면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으므로 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0이 되므로 속도가 0인 애는 t = 1에서 물체는 최고 높이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고 높이는 위치식의 t에 1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의 시간이 3이므로 속도식의 t에 3을 대입해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t = 3에서의 속도 -20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곡선 위의 점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어느 스카이다이버가 지상 3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0초 동안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스카이다이버가 뛰어내린 지 t초가 지났을 때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은 0에서부터 20 사이의 수입니다.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다이버의 속도는 -10t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스카이다이버가 2500m 높이에 있을 때의 속도입니다. 따라서 위치가 2500이 되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t는 10이므로 속도식의 t에 10을 대입하면 스카이다이버가 높이 2500m인 상공에 있을 때의 속도는 -1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카이다이버는 높이가 2500m인 위치에 있을 때 지면 방향으로 100m/s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물체의 위치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물체의 운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 P는 수직선 위에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요점의 y좌표를 A라고 하면 점 P의 처음 위치는 A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2초 동안은 물체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해서 위치가 0인 지점까지 가고, 2초에서 7초 사이, 즉 5초 동안은 물체가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서 결국 원점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또 7초에서 10초 사이, 즉 3초 동안은 물체는 원점을 지나 양의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체는 원점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초에서 7초 사이에 운동 방향을 한번 바꿉니다. 또 7초일 때의 위치가 0이고 7초인 순간에 물체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속도는 양의 값을 갖습니다. 위치 시간의 그래프에서 7,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7초일 때 속도는 양의 값입니다.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노동 등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의 임대료, 관리비, 세금 등과 같이 재화의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비용이라고 합니다. 또 원재료비, 생산설비 이용비 등과 같이 재화의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비용을 가변비용이라고 합니다.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총합을 총비용이라고 합니다. 고정비용은 일정한 비용을 이야기하고, 가변비용은 그림처럼 생산량에 따라서 증가하는 이런 비용이고,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합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젤리를 생산하는데 젤리는 1kg당 9,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젤리의 판매량은 X라고 하겠습니다. 젤리는 10kg에서 70kg 사이를 판매합니다. 젤리를 생산하는데 고정비용은 다음과 같고 가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젤리를 판매하고 남은 총이익은 판매한 값에서 비용을 빼면 됩니다. 비용은 가변비용인 원재료비, 그리고 기타 가변비용, 또 고정비용들을 빼면 됩니다. 이것이 젤리를 팔고 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젤리를 팔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총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X의 범위는 10 이상 70 이하입니다. 다시 쓰면 젤리를 판매하고 남은 총이익은 다음과 같고, 이때 X의 범위는 10 이상 70 이하입니다.
총이익이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은 극대극소 또는 양끝점에서 나오므로 이 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리고 도함수가 0 되는 점을 찾습니다. 도함수가 0 되는 점은 x가 10에서 70 사이에 50임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50과 70 사이에서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이고 x가 10에서 50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입니다. 따라서 함수 fx의 그래프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을 갖고 x가 50일 때 극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50일 때, 즉 판매량이 50일 때 총이익이 최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정비용이 이만큼 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총이익에 대한 식은 위와 같습니다. 이 식을 미분하면 상수항이 사라지므로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도함수를 구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비용이 증가해도 총이익은 x가 50일 때 최대가 됩니다.